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600년 전 조선의 낡은 기계가 MIT, 옥스퍼드, 그리고 구글까지 모두 제치고 세계 AI 대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조선의 과학을 비웃던 그 순간 한국의 시골 초등학생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속엔 어떤 선조의 지혜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 지금 공개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컨퍼런스 홀은 언제나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찼죠. 저는 글로벌 AI 연구소장이자 세계 AI 예측 챌린지의 주최자 라비 샤르마입니다. 그날도 수백 명의 과학자들 앞에서 AI 미래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AI 예측 챌린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아시아 전통과학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클리커를 눌러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죠. 중국의 산술, 인도의 수학은 현대 과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오늘날 AI 발전의 토대가 된 것이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선의 과학 기록을 보여주자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조선 과학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보다는 천문신앙이나 풍수지리에 더 가까운 전통 아닙니까? 기술 발전은 인도나 중국처럼 수학적 기반이 있어야 가능하죠. 강당 곳곳에서 동의하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어느 유럽 참가자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죠. 한국은 반도체만 빠르고 기초는 없잖아.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조선의 과학이라니 그건 과학이라기보다는 전통에 가까운 기록 문화 아니었을까요? 발표가 끝나고 세계 AI 예측 챌린지 참가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화면에는 MIT, 도쿄대학교, 파리공대 같은 명문 대학들이 줄지어 올라왔죠. 그런데 마지막 줄에 어색한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희우 대한민국 초등학생 오픈 참가자. 제 옆에 있던 진행 요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귀여운 이벤트 참가자 하나 추가됐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초등학생이 AI 예측 챌린지에 참가한다니 아마 한국의 교육열을 보여주려는 상징적 참가겠지 생각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챌린지 본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제는 비정형 복잡계 예측 문제였죠. 난이도가 상당해서 MIT 팀조차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점 결과를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희우라는 초등학생의 알고리즘이 정확도 94.7%를 기록한 것이었죠. 다른 팀들은 대부분 40에서 50%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심사위원 한 명이 물었고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죠. 틀림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알고리즘은 변수와 예측 범위가 커질수록 오히려 성능이 향상되는 특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계산을 배운 거죠? 제가 화상 인터뷰로 이유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화면 속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낡은 기구 하나를 들어 보였죠. 동그란 원반에 여러 개의 고리가 겹쳐진 묘한 형태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하늘을 계산하던 도구인데 혼천의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고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조선의 과학이 AI 대회를 뒤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장희우의 성과에 충격을 받은 저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초등학생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AI 팀들을 제치고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죠. 경상북도 봉화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우야, 연구소장님이 직접 오셨어. 담임 선생님이 이우를 데려왔죠. 수줍게 인사하는 아이 뒤로 오래된 학교 건물이 보였습니다. 네가 사용한 알고리즘의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이우는 제 손을 잡고 학교 뒤편 창고로 안내했죠. 먼지 쌓인 선반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직경 40cm 정도의 원형 기구였죠. 여러 개의 동심원과 눈금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혼천의예요. 할아버지가 과학 선생님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유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기구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적도와 황도를 나타내는 고리들이 서로 다른 각도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중심축을 돌리자 모든 고리가 정교하게 움직였죠. 이 축이 회전하면서 별의 위치를 따라가요. 조선 사람들은 이걸로 일식과 월식도 예측했대요. 이유가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필기예요. 각 고리의 회전 주기랑 각도 계산법이 적혀 있어요. 수첩에는 빼곡한 수식들이 적혀 있었죠. 현대 수학 기호는 아니었지만 각도와 주기를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AI 알고리즘으로 바꾼 거지? 제가 물었습니다. 이유는 노트북을 열었고 화면에는 깔끔한 코드가 나타났습니다. 혼천이가 하늘을 계산하는 방식을 그대로 옮겼어요. 동심원들의 회전을 벡터로 표현하고 교차 각도를 매트릭스로 변환했죠. 데이터가 없어도 주기성만 파악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저는 코드를 훑어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혼천의의 기계적 구조를 수학적 모델로 완벽히 전환했던 것이죠. 서양의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패턴을 찾잖아요. 그런데 혼천이는 반대예요. 우주의 기본 법칙을 먼저 이해하고 그걸로 미래를 계산하는 거죠. 이유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에 매달려 있을 때 이 아이는 조선의 지혜로 근본 원리를 찾아냈던 것이죠. 변수가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혼천에는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더 잘 작동해요.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유가 웃으며 대답했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조선의 과학이 현대 AI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었던 것이죠. 대회 본선이 시작된 실리콘밸리 컨퍼런스 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천재들이 거대한 스크린을 응시하며 과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심사위원장석에서 참가팀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이번 과제는 비정형 복잡계 예측 문제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기존 데이터 패턴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겠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개의 변수가 서로 얽혀있는 카오스 시스템이었죠. AT 팀장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도쿄대 팀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렸죠. 제한 시간은 48시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이틀이 지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이 지친 표정이었죠. 저는 채점 결과지를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AIT 팀, 정확도 47.3%, 도쿄대 팀, 52.1%, 820대 팀, 49.8%, 예상대로였습니다. 비정형 복잡계는 현대 아이로도 예측이 어려운 영역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장이후 대한민국 정확도 94.7%, 심사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죠. 틀림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래프 분석 결과였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변수가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일반적인 딥러닝과는 정반대 패턴이군요. 옆에 있던 스탠퍼드 교수가 말했죠. 저는 화상 인터뷰로 장이우를 불렀습니다. 화면 속 아이는 여전히 수줍은 표정이었죠.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제가 물었고 이유가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혼천이는 우주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봤어요. 태양, 달, 행성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움직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확한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지? 심사위원 한 명이 물었죠. 각 변수를 천체로 생각했어요. 중심축 주위로 회전하는 궤도를 가진 천체들이요. 그 궤도들의 교차점과 주기를 계산하면 미래 위치를 예측할 수 있죠. 이유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코드 분석 화면을 띄웠고 복잡한 수식들 사이에서 독특한 패턴이 보였죠. 원형 궤도, 타원 편차, 주기 함수들이 절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건 코딩이 아니라 천문학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죠. 맞아요. 조선 사람들이 하늘을 계산하던 방식이에요. 저는 그걸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에요. 이유가 말했습니다. 심사위원실이 술렁이다가 한 교수가 손을 들었죠. 그럼 데이터 없이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혼천의가 그랬어요. 관측 데이터가 적어도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면 미래를 볼 수 있죠. 이유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와 딥러닝에 매달려 있을 때 이 아이는 600년 전 조선의 지혜로 AI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조선의 과학이 현대 과학의 벽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대회 결과가 발표된 직후 회의실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죠. 저도 믿기 어려웠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초등학생이 세계 최고의 팀들을 압도한 것이었죠. 잠시만요. MIT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코드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고급 미적분과 선형대수가 들어가 있던데 초등학생 수준이 아닙니다. 파리공대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죠. 동의합니다. 이건 최소한 대학원 수준의 수학입니다. 누군가 대신 짠 코드 아닐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이후의 코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했죠. 다변수 미적분, 행렬 연산, 미분 방정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코드 검증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죠.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기 전에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부터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천재 소년의 등장으로 화제가 되었지만 곧 의심의 목소리가 커졌죠. 이건 사기다. AI가 자동 생성한 코드일 것이다. 라며 소셜미디어에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저는 대회 조직위원장으로서 공식 검증 절차를 발표했죠. 장이후 참가자에 대한 코드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한국의 검증단을 파견하여 직접 확인할 것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MIT와 옥스퍼드의 수학자들과 함께였죠. 봉화의 작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유는 교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유가 인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 몇 권이 놓여 있었죠. 이유야, 네가 직접 코드를 작성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니? 제가 물었습니다. 이유는 고개를 끄덕이고 첫 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수식들이 송글씨로 적혀 있었죠. 혼천의의 회전 원리를 현대 수학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 계산 노트예요. 3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이유가 설명했죠. AT 교수가 노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미분방정식 풀이 과정이 독특하군요. 어디서 배운 거지? 할아버지 노트에 있던 조선식 계산법을 현대 수학으로 바꿔봤어요. 원의 각도를 재는 방법이 비슷하더라고요. 이유가 대답했습니다. 옥스퍼드 교수가 다른 노트를 집어들었죠. 이 행렬 계산은 어떻게 한 거지? 대학원 수준인데. 이유는 연필을 들고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천의의 동심원 구조를 그리고 각 원의 회전을 벡터로 표현했죠. 그리고 그 벡터들을 행렬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혼천의에서는 여러 개의 원이 동시에 돌아가요. 그걸 한꺼번에 계산하려면 행렬이 필요했어요. 유튜브에서 찾아서 공부했죠. 이유가 말했습니다. 검증단은 2시간 동안 이유에게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유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죠. 마지막으로 즉석에서 새로운 문제를 풀게 했는데 이유는 혼천의 원리를 적용해 정확히 풀어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 아이가 직접 개발한 게 맞습니다. AT 교수가 인정했죠. 독창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전통 과학을 현대 수학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저는 이유의 노트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수식들 사이에서 조선 과학의 숨결이 느껴졌죠. 검증 결과가 공식 발표된 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요구가 쏟아졌죠. 대회장으로 돌아온 저는 각국 참가팀들의 항의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검증 결과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코드 자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MIT 팀장이 강하게 주장했죠. 과학계의 통과 의례입니다. 재현 가능성이 없다면 과학이 아닙니다. 다른 팀들도 동조했습니다. 파리공대 교수가 일어섰죠. 알고리즘의 핵심 원리를 공개하지 않으면 대회 우승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학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저는 난감했습니다.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죠. 하지만 이유는 아직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런 압박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되었죠.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코드의 핵심 원리를 공개하십시오.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연락을 취하자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직접 발표하겠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대회장 대형 스크린에 이유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알고리즘의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유가 차분하게 말했죠. 화면이 전환되며 복잡한 도형이 나타났습니다. 세 개의 동심원이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하는 모습이었죠. 혼천에는 3중 동심원 구조예요. 가장 안쪽은 지구, 중간은 태양, 바깥쪽은 항성을 나타내죠. 각 원은 고유한 회전 주기를 가집니다. 이유가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수식이 화면에 나타났죠. 각 원의 회전 각도와 주기, 그리고 원들 사이의 상대적 위치를 계산하는 방정식이었습니다. 핵심은 이 세 원의 관계예요. 서로 영향을 주면서도 독립적으로 움직이죠. 조선 사람들은 이걸 수백 년 동안 관찰해서 정확한 비율을 찾아냈어요. AT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타원 궤도는 어떻게 처리했죠? 케플러 법칙 이전인데. 이유가 미소 지었습니다. 혼천의에는 편차 보정 장치가 있어요. 원형 궤도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계산하는 추가 고리죠. 조선 천문학자들은 이미 타원 운동을 알고 있었어요. 청중석이 술렁이었습니다. 케플러보다 먼저 타원 궤도를 계산했다는 것이었죠. 이 원리를 현대 수학으로 변환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유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죠. 미분 방정식과 행렬 연산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각 변수를 하나의 천체로 보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행렬로 표현했어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많은 천체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할수록 정확해집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곧 모든 참가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건 갈릴러도 해내지 못한 기하 모델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서양이 미적분을 발명하기 전에 조선은 이미 복잡계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참가자가 외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입니다. 저는 스크린 속 이유를 바라보며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조선의 과학이 현대 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12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저는 실리콘밸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장유의 발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예전에 스쳐 지나갔던 혼천의 다큐멘터리를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복원된 혼천의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단순한 관측 도구로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죠. 정교한 기계 장치들이 서로 맞물려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아날로그 컴퓨터 같았습니다. 이게 관측기가 아니라 예측기였잖아. 저는 혼자 중얼거렸죠. 다큐멘터리는 1669년 송혜영이 만든 혼천이를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서양의 시계 기술과 동양의 천문학이 융합된 걸작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이전부터 조선에는 이미 다양한 천문 계산 도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네스코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애우 사건은 국제적인 화제가 되어 있었죠. 천문유산 심사위원인 엘리자베스 베넷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혼천의를 문화유산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장애우의 알고리즘 구조도를 띄웠습니다. 혼천의의 물리적 구조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문화유산이자 과학유산입니다.
이 둘을 나눌 수 없게 만든 사례죠. 조선의 혼천이는 단순한 관측 도구가 아니라 정교한 계산 시스템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장유와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인 대화였죠. 이유야, 어떻게 혼천이가 예측 도구라는 걸 알았니? 제가 물었고 이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조선 사람들은 하늘의 패턴을 봤다고요. 데이터를 모으기 전에 먼저 하늘의 리듬을 이해했대요. 그게 현대 AI와 어떻게 다른 거지? 혼천에는 데이터 없어도 반복을 보면 답을 알려줬어요. 해와 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절이 왜 바뀌는지 전부 기계 안에 들어있죠. 이유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패턴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조선은 먼저 우주의 기본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계로 구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해지는 거구나. 제가 말했죠. 맞아요. 혼천에는 복잡한 게 자연스러워요. 우주가 원래 복잡하니까요. 이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서양 과학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아갔죠. 하지만 조선은 처음부터 복잡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동양의 세계관이 과학기술로 구현된 것이었죠. 한국은 데이터를 쌓기 전에 하늘을 읽었다. 제가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였죠. 그리고 이제 그 차이가 아이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었습니다. 장이우의 알고리즘이 공개된 후 세계 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매일 수십 통의 이메일과 전화를 받았죠. 모두가 이 혁신적인 코드를 연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라비 박사님, MIT AI 연구소입니다. 장이우의 코드 분석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전화였죠. 이어서 파리공대, 나사 AI 센터, 구글 딥마인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죠. 왜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다. 우리도 연구해야 한다. 저는 장유와 상의한 끝에 코드를 완전히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깃허브에 올라간 코드는 단 하루 만에 10,000개가 넘는 5점 평가를 받았죠. 전 세계 프로그래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구조가 어떻게 이런 성능을 내는 거지? 스탠퍼드 대학의 한 교수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죠. 정부는 전통과학 기반 AI 융합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장유 학생의 혼천의 알고리즘을 정식 연구 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장관의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었죠. 향후 5년 안 500억 원을 투자해 조선의 전통과학 기록들을 현대기술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각국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고대 천문 기록을 AI로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인도는 전통 수학을 현대 알고리즘으로 변환하는 연구에 착수했죠. 며칠 후 저는 글로벌 AI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청중석에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앉아 있었죠.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관은 문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 직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을 뿐이죠. 강연이 끝나고 한 참가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AI 개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데이터만 쌓는다고 지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세상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조선이 그랬던 것처럼요. 제가 대답했죠. 그 후 몇 달간 놀라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구글은 장이우의 알고리즘을 응용해 기상 예측 정확도를 30% 향상시켰고, 네이사는 우주 궤도 계산에 혼천의 모델을 적용해 연산 효율을 크게 개선했죠. MIT 연구팀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팅과 놀라운 친화성을 보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양자 시스템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이하윤 교수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동양의 음양사상, 상호 연결성 개념이 현대 물리학의 양자 얽힘과 맞닿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시작한 작은 파문이 세계 과학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600년 전 조선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조선식 알고리즘이 이제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었다. 제가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 별들의 궤적이 마치 혼천의 원을 그리는 것처럼 보였죠.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회 우승자 시상식이 열리는 실리콘밸리 최대 컨벤션 센터는 취재진과 과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장으로서 단상에 올라 장이우를 소개했죠. 화면 속 이유는 여전히 수줍은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세계 AI 예측 챌린지의 우승자는 대한민국의 장이우 학생입니다. 제가 발표하자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죠. 이유가 한국에서 화상으로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계산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전 그냥 조선의 방식을 쓴 것뿐이에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혼천의의 원리를 현대 AI로 바꿨을 뿐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겸손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조선 과학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조선 사람들은 하늘을 계산했습니다. 저는 그 계산법을 이어받았을 뿐이에요. 이 상은 제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유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장이우의 알고리즘을 처음 검증했던 이하윤 교수가 저를 초대했죠. 그녀는 한국 국립과학기술원의 교수로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이 교수는 저를 서울 중심부로 안내했습니다. 라비 박사님,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하윤 교수가 말했죠.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혼천의 조형물이 서 있었죠.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하윤 교수가 말했고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의 궤적이 마치 혼천의 원을 그리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장이우가 화면에서 보여줬던 알고리즘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놀랍게도 별의 궤도 곡선과 이후의 알고리즘 그래프가 정확히 겹쳐 보였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본 것과 같은 하늘이겠죠. 제가 말하자 이하윤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늘을 관찰한 게 아니었어요.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기계로 구현했죠. 그리고 이제 그 지혜가 현대 AI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혼천의 조형물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정교한 기계 장치들, 섬세한 눈금들,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고리들,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잊혀진 지혜를 되찾는 데서 시작되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정형이 눈에 들어왔죠.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고궁들이 보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였죠. 기내 화면에는 장이우 사건 이후의 소식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전 세계 대학들이 전통 과학 연구에 뛰어들었고 각국 정부는 고대 문헌 디지털화 사업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마지막 뉴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혼천의 알고리즘, 이제 인류가 쓰는 표준화의 모델로 자리 잡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조상의 지혜를 되살려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죠. 조선이 시작한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산은 인류 전체의 것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죠. 마치 600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올려다보았을 그 하늘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의 혼천이가
현대 AI의 새로운 지평을 연 놀라운 혁신의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600년 전 하늘을 계산하던 선조의 지혜가 오늘날 전 세계 과학계를 뒤흔들며 인류 공통의 유산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완전히 새로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지혜를 되살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되살아날 한국 전통 과학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